제 방식의 어떤 브라운가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다 아니면 항공기다 했을 때 항공기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소 산소는 이미 그 기체 그 공기죠. 공기 중에 공기의 이제 수성 성분이기 때문에 브라운가스라는 것은 수소 2, 산소 1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적극적인 의미로서 이제 브라운가스 개념을 수소 산소의 비율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의 개념입니다. 가령 수소 10, 산소 1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수소 100, 산소 1도 상관없고 수소 1, 산소 3도 상관없다. 산소 5도 상관없다. 산소 비율을 높일수록 폭발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오탄 만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소 산소 캡슐을 넣을 때 산소 캡슐 비율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 높은 고온이 형성이 되고 여기다 우라늄 분말 같은 것을 탈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 강한 폭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장약할 때도 장약 같은 건 이제 그 분말을 대중소로 지금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거의 이제 탈 수 있을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뭐 포탄 같은 거 장약 넣을 때 산소 캡슐에 수소 캡슐을 좀 넣어주면 미세하게 거기서도 멀리 갑니다. 또는 우라늄 분말까지도 살짝 섞어주면 아주 미세하게 섞어주면 거기서 사거리가 아주 먼 이런 포탄을 만들거나 총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렇게 1km 밖에 있는 장갑차의 그 방호판 이런 것들을 뚫었다라는 것, 그것도 제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5,000명가량 개인으로서는 최대고 외국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같은데 방산 거기서도 광고를 내, 국정원에서도 광고를 냈고 서울시나 뭐 여러 군데 정부부처에서도 광고를 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제 기술이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작은데도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쳐서 이제 제 방식의 이제 그 비행체다 드론이든 이제 비행체에서 수소 산소를 했을 때 브라운가스의 단점은 이제 서로 섞어놨을 때 폭발하는 구조라는 거죠. 보관이 쉽지를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였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그럼 따로따로 보관하면 된다. 따로따로 보관하고 수소 산소를 반응을 시켜갖고 브라운가스의 고열을 만들어내되 산소의 비율을 좀 더 높인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소나 산소를 연료를 따로 갖고 있다가 쓸 분량만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 왜 이런 구조를 갖느냐? 온도를 높여줬을 때 연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주행거리나 이게 어떤 파워에 있어서 틀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연료를 적게 쓰고도 동일한 파워를 나타내거나 더 강한 파워를 나타내는 강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 섞어줄 때 산소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면 지금 원래 수소 2, 산소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산소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면 높은 고온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비행체다 그러면 우라늄 분말 같은 걸 좀 섞어주면 완전 연소, 높은 고온 속에서 우라늄 분말이 어떤 방사능 염려 없이 완전 연소를 한다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 연소실을 그 비행체다 그러면 블레이드를 이제 없애버리고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뭐 그냥 수소 산소 자체가 공기 구성 성분이니까 거기다 압축 공기를 이제 사방대에서 여러 군데에서 몇 군데로 회사에 정하시겠죠. 4-5군데에서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만들고 거기 연소실로 필요한 만큼 배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공기 그 어떤 엔진에 있어서 그 안에서 포발 행정을 하는 엔진 안에서 공기층으로서 내부를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압축 공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엔진의 파워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가 하는 일을 그냥 어차피 공기만 조금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미 수소 산소는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령 기차 같은 건 앞뒤로 엔진 놓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유튜브 보니까 롤스로이스 이렇게 차량에도 앞뒤로 엔진 놓으니까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행체에도 지금 현재는 전투기 같은 것이 앞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의 비용을 하고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앞뒤로 엔진을 놓으면 앞뒤로 연소실, 폭발 행정을 하는 뭐 수소산소를 태운다 그러면 앞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뒤로 이것을 놓고 또는 양 옆에도 아래 양 옆에도 놓을 수 있고 위아래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대 뭐 전후좌우 사방대 놓을 수 있고 위아래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사방대 원하는 곳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이드가 역할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인데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추진하게 하느냐 아니면 비행체 연소 불꽃 연소해가지고 그것이 불꽃과 더불어서 공기의 팽창이 열의 팽창이 비행체를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블레이드 없애도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자 한번 갖고 와볼까요? 비행체에서 블레이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엔진을 가동을 하면 이직기사 하면 앞으로 나가고 이쪽 엔진을 가동하면 이쪽으로 위에 엔진을 가동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밑에를 가동을 하면 위로 올라가죠. 양 옆으로 가동을 하면 그렇죠. 양 옆으로 좀 추가적인 추진력을 양 옆으로 작은 엔진을 둬갖고 추가적인 추진 엔진 양 옆 뒤에서 이제 그 연소를 이렇게 하더라도 양 옆으로 작은 엔진을 둬서 추가적인 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뭐 몇 개를 넣든지 회사 마음입니다. 이 방식은 대단히 효율적이어서 항공모함 같은 큰 크기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연소실을 많이 두기 때문에 많은 연소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불꽃을 내면 큰 비행체도 들어올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인공위성 보시면 알지만 수직 이착륙 하잖아요. 인공위성 또 쏘아 올릴 때 불꽃 이렇게 밑에 조망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수직 이착륙도 작은 인공위성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비행체의 크기를 따라서 작은 연소실을 두면 밑으로 이제 태워도 되면 직사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비행체를 불꽃을 갖다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강하게다가 이게 조절했다. 이게 불꽃을 조절한다는 개념 아시죠? 이 개념을 따라 처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살살 올라가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밑에다가 이게 직사하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 연소를 태워서 하는 구조를 가지면 숫자가 많으면 그 연소실이 비행체를 이게 양력을 위로 뛰어올린 양력을 올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태워서 밑에 바닥을 태우기 싫다. 그러면 이게 사선 구조의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 사선 구조의 사방으로 비행체 전반에 사방으로 태워서 땅을 태우지 않고도 옆에 이렇게 연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양력이 가운데로 집중되게 해서 비행체를 서서히 뛰어올게 하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 구조 쓰시면 제 기술 구조 거기다 대해서 뭐 프로펠러까지 같이 동원하시면 이게 프로펠러에게 그 작은 프로펠러 드론처럼 해가지고 그것까지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쏠 때는 연탄구멍 아시죠?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작은 불꽃을 만들어서 띄우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본격적으로 센 불꽃으로 확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브라운가스 혁명을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브라운가스를 2대1이라고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생각할 때 팬티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전 세계 특허 났듯이 아니다.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로따로 보관한다. 폭발할 염려가 있어. 쓸 때만 섞어준다.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소, 산소 온도를 높여준다. 이해가 가시죠?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훨씬 더 폭발력이 커지고 높은 고온을 얻을 수 있다. 일단 추가적인 어떤 압축 공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소실에 압축 공기를 블레이드 없이 공기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수소, 산소가 이미 공기니까 조금만 집어넣으면 훨씬 더 강한 폭발력이 일어나서 충분히 비행체가 비행할 수 있다입니다. 비행체 뭐 블레이드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마치 종이 비행기처럼 해서 엔진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많이 둘 수 있어요. 전후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사선 구조로. 그래서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이렇게 숫자를 정하셔서 가장 적절한 개수를 두시면 블레이드가 없으니까 엔진이 가벼워지는 거죠. 이 방식을 이제 쓰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추진에 있어서 어떤 그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거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를 여러 개를 그 종류를 틀리게 하거나 다른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여러 개 묶음을 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보면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물 끓일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크로웨이브 출력이 크면 비행체에서 그거를 회전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나오는 출력 구조를 수십 군데로 회전 원반식으로 해가지고 수십 군데에서 나온다고 회전을 해주면은 밑에 바닷물이 끌어올리면서 토네이도식으로 형성이 태풍이 형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전리층을 이렇게 빛을 태양빛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을 알아낸 인류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인류 구름 구조 안에 있는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전리층에서 이렇게 전기가 이쪽으로 충전이 되고 그래서 밑에 이제 지상의 구조를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지상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구름 안에 있는 그 전기가 밑에 지상으로 유도되는 것이라고 저는 최초로 발표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평균한다는 이론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서로 간의 어떤 유선 구조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구리선의 굵기, 전기선 안에 전기선 표복 안에 구리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하면 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래서 계속 주파수를 유선 안에서 이렇게 주파수를 기술을 펄스 기술로서의 전기를 발표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이 이제 비행체에서 주로 쓸 수 있는 방식들인데요. 이게 마이크로웨브를 갖다가 이렇게 밑에 이제 뒤에 후진 구조로서 후진에 이렇게 토네이도 그게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육지에서는 이제 토네이도를 이제 그거를 이제 비행체 뒤편에 이렇게 두면은 비행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추진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더해서 뭐 마이크로웨브 아니라 적외선까지도 적외선은 이제 파형이 틀린 서로 이렇게 여러 개의 적외선을 합쳐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도 들어가고요. 마이크로웨브의 적외선을 같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마이크로웨브에 이렇게 파형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브 전파와 기타 마이크로웨브 아니더라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바닷물 같은 거를 적외선도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을 종류를 같이 끓이면 물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엄청나게 가열이 잘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웨브나 여기 적외선의 이렇게 파장을 길이를 틀리게 해서 바닷물이다. 그럼 일정 깊이가 있잖아요.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방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인데 어떤 방식 이게 뭐냐면 수소 산소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네. 출력이 그 마이크로웨브는 일종의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로 물 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전자레인지에서 이미 끓이고 있고요. 출력이 이제 에너지가 크면은 바닷물도 끓일 수 있고 그래서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수십 개의 마이크로웨브 전파 파형 묶음 하나의 파형이 아니라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브의 파형 묶음 또는 다른 전파 열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쏘면은 이것이 같이 마이크로웨브가 아니더라도 물을 끓습니다. 적외선 전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의 여러 가지 종류의 전파를 묶어서 회전 방식으로 쏘면 밑에가 토네이도 형식으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구조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모든 열은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물 끓이면 위로 올라가죠. 수증기 생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원판처럼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회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팽이 돌릴 때 그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기를 팽이 돌리듯이 돌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닷속에 토네이도 그 폭풍과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이론 구조를 발표했으니까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비행체 전면에 쏘는 방식. 압축 공기를 이렇게 공기 부양정에서도 압축 공기 쏘시잖아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대중속 또는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께 압축 공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 구경, 공기가 나오는 구경을 틀리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압축 공기를 대중속 길이를 틀리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압축 공기 나오는 건 그러면 그거를 여러 겹으로 압축 공기 막을 형성해서 비행체가 특수학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행체 고속 비행을 했을 때 그 마찰력을 줄여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뒤에 이제 후진 구조로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또는 도시가스나 뭐 가스 산소,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태우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제 내연기관차들은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소를 따로 그 통을 구비해서 휘발유와 같이 섞어주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이제 뭐 전기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내연기관 차도 이제 어느 정도 2025년도까지 뭐 살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2025년도 어느 정도 그 일정